더불어민주당 서울시 강서을 출신 진성준입니다. 우리 장관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에 대해서 조금 먼저 묻겠습니다.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정부 차원의 무슨 대책 기구가 마련되어 있나요? 네, 관계부처 합동 TF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합동 TF를 어느 부처가 주도합니까? 즉 분야별로 다른데요. 방사능 같은 경우는 원안위에서 하고요. 해양환경은 해수부, 환경부는 환경단체와의 소통 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환경부는 그 민간 환경단체와의 소통만 담당하고 있습니까? 일단 전체적인 총괄은 국조실에서 하고요. 환경부는 이제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렸는데 국내 대기, 토양 등의 환경 영향 검토 이 부분하고 국내외 환경단체하고의 소통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대기와 토양의 영향, 예, 환경 영향. 그거를 담당하고 계시는군요. 네. 그 해양에서의 방사능 문제는 해양수산부에서 담당합니까? 네, 해양 방사성 물질 모니터링 이러한 국내 수산물 안전관리 이런 쪽은 해수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출되었을 때 그것이 미칠 우리 국내의 영향 이런 것은 서로 나눠져 있는 거네요. 우리 해역, 우리 바다의 오염 문제 이런 문제는 해양수산부가 보고 있는 거고 네. 또 그러고 나서 2차적으로 대기나 토양의 오염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거는 우리 환경부가 보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미쳐질 거다라고 하는 조사가 된 게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 마이크를 좀 정확하게. 네, 죄송합니다. 지난해 저희가 이제 환경단체하고 이제 3차례 정도의 간담회를 개최했고요. 그래서 정부 대응 현황에 대해 이런 부분을 하고 설명드렸고 또 의견 수렴을 지금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환경단체들과 간담회를 진행하신 거고 네. 이렇게 일본이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를 했을 때 그것이 1차적으로는 바닷물 속에 퍼질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린피스라든지 독일의 켈 연구소 뭐 이런 데 보고에 의하면 그게 200일 이내에 우리 한국의 해역으로도 다 몰려오고 영향이 미쳐질 거다 이런 관측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그냥 바닷물이 바다로만 떠들면 좋은데 해상으로 몰려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해변으로는 바닷물이 이렇게 넘쳐오게 될 거고 그러면 당연히 지상, 토양에도 오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뭐 예측 조사라든지 시나리오 조사라든지 이런 환경 영향에 대한 조사가 된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특별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좀 더 파악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가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자기 책임을 조금 방기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굉장히 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 내에서도 일본 자국 어민들도 물고기들이 다 방사선에 오염되어서 문제가 생길까 봐서 반대가 아주 심하다고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방출 계획을 인가하고 또 그 방출을 위한 해저 터널 계획도 자치단체가 다 동의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장 내일부터라도 공사가 시작될 수 있고 또 짧게는 내년 초가 되면 실제로 방류가 시작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그 직후에 우리에게 영향이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미리미리 그런 영향이 어느 정도나 올 것인지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 조사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다른 부처보다도 환경부가 가장 먼저 나서서 연구하고 그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고 또는 그런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면 일본 정부에게 방류를 하지 말도록 강하게 촉구하고 하는 일을 앞장서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민들도 굉장히 큰 우려를 가지고 있어요. 바닷물이 오염되어 있는데 거기서 살고 있는 물고기들이
다 오염될 것이다라고 하는 건 뭐 뻔한 예견되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 조금만 있으면 우리 물고기 다 안 먹겠다. 우리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이걸 누구도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 또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다 덮어놓고 그냥 일본과 관계 개선을 하는 것이 우선이다 하는 건 굴욕 외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외교부나 뭐 이런 데는 외교적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환경부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감하세요? 고개만 끄덕이시는데. 네, 환경 영향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국가적인 목표가 있을 수 있어요. 외교부는 외교부 나름대로, 또 다른 데는 다른 데 나름대로 있지만 환경부의 국가적인 목표는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일 아닙니까?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인해 가지고 우리 바닷물이 오염되고 토양이 오염되고 그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건강을 걱정할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그건 누구보다도 환경부가 다른 부처에 맞서서 자기 목소리를 분명하게 내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아까 말씀 들으니까 환경부가 자기 책임으로 되어 있는 대기와 토양 오염에 대해서는 아직 별 연구가 없는 것 같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강한 우려를 쏟아내고 있는 환경단체와의 소통만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환경부의 소임을 다 못하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장관께서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이고 시간이 벌써 다 지났는데 오전 질의에서 우리 존경하는 이수진 의원께서 낙동강 수돗물, 대구시 수돗물 오염 문제 얘기했는데 이게 수돗물, 먹는 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된 것은 처음이죠. 수돗물에서 검출된 적은 없습니다. 이번에 부경대에서 검출한 데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환경부의 기준 검사 기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의해서 검사한 바로는 지금까지 수돗물에서 검출된 바는 없습니다. 네. 한참 용산 공원 문제가 나왔으니 그거마저 조금 질문하고 제가 원했던 거 하겠습니다. 이번에 시범 개방된 지역이 장군 숙소 부지, 또 학교 일부, 야구장 일부, 스포츠필드 일부 이랬습니다. 근데 여기 이 지역의 오염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시범 개방된 지역이. 가령 A1 지역인 스포츠필드 같은 경우에는 석유계 총탄화수소 최고 농도가 기준치의 36배를 초과했습니다. 그리고 A4B 또 A4F 지역인 장군 숙소, 그 지역은 발암물질이자 폐렴을 유발하는 물질인 크실렌이 10배 이상 초과되었습니다. 또 학교 부지로 사용됐던 곳에서는 비소가 39.8배, 굉장히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위해성 평가를 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서 개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위해성 평가는 누가 한 겁니까? 장관께서 모르시면 실무자 답변하세요. 누가 평가했어요? 그 위해성 평가는? 예, 통합정책과입니다. 국토부가 있습니다. 하고 저희가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한 거를 본 겁니까? 예, 한 거를 저희가 점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환경부에서는 따로 평가한 적이 없네요. 위해성 평가는? 예, 위해성 평가는 없습니다. 그 위해성 평가 결과가 최종적으로 다 나왔습니까? 국토부에서 한 결과를 나왔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것이 현재도 용역 중이고 9월 달에 그거는 이제 결과가 추가 나오는 개방하는 네? 추가 개방하는 부분. 그건 추가 개방하는 것에 대한 용역 결과입니까? 용역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거기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른바 위해성 저감 조치라고 하는 것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위에 예. 무슨 인조자리를 깔고 그렇게 못하는 데는 아스팔트로 덮고
또 한쪽에는 나무도 심고 이렇게 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예,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염도는 높지만 위에 그러니까 접촉 글쎄 직접 접촉하지 않으니까 예.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게 그 평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평균적인 공원 이용 시나리오 주당 3회, 예. 회당 2시간, 25년간 노출을 된다고 가정했을 때 위해성이 어느 정도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전제라면 공원과 유사한 방식으로 조성해도 되는 겁니까? 공원과 흡사한 방식으로 조성해서 그렇게 이른바 위해성 저감 조치를 해가지고 개방해도 되는 겁니까? 안전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네. 근데 이 공원 조성하고는 다릅니다.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흙을 엎어서 갈아야 되기 때문에 아니 공원 조성하는 장관님 겁니다. 그걸 몰라서 네.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네. 법적인 의미의 공원이라고 하는 개념과 우리 지금 용산 부지를 반환해서 시민들에게 개방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공원처럼 시민들이 드나들면서 이용해라, 휴식 공간으로 이용해라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상 같은 효과예요, 시민들이 누리기에는. 그런데 자꾸 거기에다가 법적인 개념의 공원이 아니다는 얘기만 하면 그렇게 개방해서 시민들이 그 공간을 누리자고 했을 때 나중에 받게 될 오염상의 피해, 위해 이건 누가 책임질 거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아직 다 반환되지 않았고 반환되면 오염 정화 조치를 해야 되지만 이런 오염 정화 조치를 해야만 하는 데에는 그 토양이 분명하게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환경부로서는 오염 정화 조치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야 개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 대통령이 빨리 개방하겠다라고 공약했으니까. 그 대통령의 명령을 이행하겠다고 하는 국토교통부가 그냥 추진하고 있는 것들을 다 받아서 다 인정한 거잖아요. 환경부가 독자적으로 위해성 평가를 한 것도 아니질 않습니까? 이거 환경부의 직무유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의원님, 그 용산 지금 반환 기지 임시 개방 부분은 작년 2021년에 임시 개방하는 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니 개방을 했어도 서두른 것은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당선되자마자 3월 20일에 기자회견 해가지고 빨리 개방하겠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봅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공간 자체가 위험하다거나 우리 발밑에 위험물질이 쌓여있다고 하는 것은 과장이다 이런 입장을 냈어요. 환경부 장관 이런 원희룡 장관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일단 뭐 오염이 관찰되고 조사한 결과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 지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피복 상태 거기에 이제 임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시나리오든지 그런 뭐 피복 조치라든지 유해성 저감 조치들을 했는데 그 저감 조치를 하면 100% 안전하다라고 확신성 있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 점을 확인하는 거예요. 환경부 장관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잖아요. 100%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임시 개방을 했을 때 주 3회라든지 회당 2시간 이 정도 아주 짧은 시간에 그러한 개방을 해서 활용할 경우에는 위해성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범 개방 며칠 해가지고 국민들이 다녀가도록 하는 것이야 문제 없겠죠. 그런데 9월 달부터는 전면 개방한다면서요.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국민들이 계속 거기를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이용하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100% 안전하다라고 하는 걸 누가 보증할 거냐 이 말씀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별도의 평가 내지는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조치를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취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환경부는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아니하고 국토부가 했던 것을 추종해주고 추인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국민 일반의 공원이라고 하는 상식과 법적 개념을 들이밀어가지고 서로 혼동되게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임시 개방하든 영구 개방하든 그 개방된 미군 기지를 돌아다니고 잔디밭에서 쉬고 한 건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공원과 뭐가 다릅니까?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행정하기를 촉구합니다. 네, 그 9월 중 전면 개방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은 지금 국토부 계획을 저희가 한 번 더 면밀히 살펴서 유해성 저감 그 부분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국토부의 입장을 그대로 추종해서 아무 문제 없다는 식으로 얘기해왔어요. 환경부가. 그 전면 개방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임시 개방까지만 저기 했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우리 장관님 저 녹색 분류 체계에 원전을 포함시키는 문제와 관련해서 네, 네. EU 텍소노미의 기준처럼 그 사고 저항성 해결료 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문제 네, 를 중요하게 고려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 더 고민할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명이 만료된 원전을 수명 연장해서 쓰는 문제 있잖아요. 네, 수명이 만료된 원전 그것을 수명을 연장해서 쓰는 것을 이른바 녹색 분류 체계에 넣을 것이냐 넣는다고 할 때는 그 수명 연장 원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이냐는 문제를 중대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도 그것도 같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2018년 8월 달에 정부가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이라고 하는 걸 구성해서 네, 1년 2개월간 조사평가를 한 끝에 2019년 2월 달에 금강과 영산강에 설치된 보호 5개 가운데 3개를 해체하고 2개를 상시 개방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네, 우리 환경부가 연구 용역을 실시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연구 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그러니까 연구용 그 보처리 방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은 지금 일단 용역은 끝났는데요. 예. 최종 보고서를 지금 검토하는 그런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6월 10일까지 연구 용역을 했으면 연구 용역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일단 제가 실무진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번에 이재호 전 의원 등이 신청한 공익감사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연구 용역 결과에 반영 보완해서 내겠다. 이렇게 환경부에서 답변을 했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환경부 그거는 아닐 것 같은데요. 지금 요 보처리 이행 그 용역 그 부분은 보처리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기술적인 사항을 연구한 그런 부분이고요. 이걸 가지고 어떤 걸 결정하는 그런 연구는 아닙니다. 연계될 문제가 아니질 않습니까? 네, 아니죠. 그런데 실무진이 그렇게 답변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점검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아마 그런 차원이라기보다는요. 어쨌든 공익감사 결과가 이제 나오면 그거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 4대강 보해 지금 그건 환경부가 어떤 정책적 판단을 할 거냐 하는 별도의 문제이고 이 연구 용역 결과 보고서는 보고 계획대로 일정대로 제출되고 받아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일단 보고서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서요. 네. 언제까지 검토를 마쳐서 제출할 것인지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한번 확인을 좀 하고. 저 실무 관계자가 답변해 주십시오. 예, 의원님 물통합정책관입니다. 보고서는 아까 말씀드린 6월 달에 이제 행정적으로 완료됐지만 지금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보고서 내용의 기술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누가 검토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왜 환경부가 검토를 합니까? 연구 용역을 맡긴 건데. 근데 저희가 연구 보고서가 나오면 저희가 감독 기관입니다. 보고서에 저희가 발주했기 때문에 당연히 보고서 내용은 저희가 다시 한번 들렸다는 봐야 됩니다. 다만 아까 장관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공익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또 금강 영산강에 대한 공익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그 감사 결과와 이 용역과의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도 조금 검토는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 장관님이 인식하고 있는 것과 실무자의 인식하고는 다릅니다. 기술적인 이행 계획을 연구 용역 맡긴 것인데 공익감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혹시
어떤 게 정답입니까? 의원님, 저희가 말씀드린 건 이제 장관께서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공익감사 결과 이제 나오는 건 하고 이거는 이제 어쨌든 용역입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 결과를 갖다 여기에 연계를 한다 하는 그런 차원으로 우리 담당 실무진이 얘기한 거는 아닙니다. 연계할 게 아니라면 왜 공익감사 결과가 자꾸 언급되는 것입니까?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저 연계는 안 되는 건 장관님 말씀대로 맞고요. 감사 자체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그 연구 용역 결과가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까? 자꾸 똑같은 동어 반복을 하고 있고 말을 회피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실무진이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는 아닙니다, 의원님. 그러니까 일단 요거는 지금 최종 보고서는 일단 완료는 됐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감수하는 그런 용역을 발주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고서를 지금 검토를 하는 그런 단계고요. 그래서 공익감사 결과하고 이거를 결부시켜서 직접적으로 하는 그렇게 실무진이 얘기한 거는 아닙니다. 일단 그렇다면 연구 완료된 결과 보고서를 비공개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의원님, 그러면 아직까지 이제 저희가 퍼블리시는 안 됐지만 현재 있는 초안 상태에서 저희가 최대한 해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출해 주시기를 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하나만 더 추가드리면 일단 우리 실무진이 얘기한 거는 혹시라도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의 연구 용역은 보호를 처리한다 하는 걸 전제 조건으로 해서 한 용역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실무진은 공익감사 결과가 끝나지 않았는데 이제 이렇게 외부로 발표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 그 보고서는 그러니까 같은 우려가 있어서 이름을 말씀드렸고요. 네. 지난 7월 19일에 장관께서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시면서 이제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소모적 논란에 정기부를 찍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높이 평가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년 동안 감사만 7번째. 언제까지 이런 논란을 털고 있습니까? 그런 소신대로 과학적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초보는 비공개로 제출해 주시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